2024년 10월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단 하나의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죠.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씻는 소리. 30년간 매일 아침 들어왔던 너무도 당연한 소리.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세수하던 내 손도, 흐르던 물소리도, 심장만 미친 듯이 뛰었죠.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그 짧은 시간이 평생으로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진 몸,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 가봐야지. 119에 전화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30년간 남모르게 의지하던 사람. 표현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목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했죠.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와. 이 한마디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큰아들 이름만 계속 불렀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60이 넘은 어른이 제대로 된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하고 그저 아들 이름만 외쳤습니다. 복도를 뛰어오는 발소리.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수의 눈이 화장실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119에 전화하는 걸 봤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호흡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아내가 숨은 쉬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들부들 멈출 수 없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아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응급구조사가 제 속 뭔가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항상 내가 아들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지금은 아들이 나를 잡아주고 있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응급수술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역할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판.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어있던 시간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되돌려 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아내가 쓰러진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지. 은퇴한 지 3개월이었어요.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 그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공허하더라고요. 저에게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이유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보고 낮에 TV도 보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큰아들 영수는 회사에, 둘째 민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아직 일을 하고 있었죠. 집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커져갔습니다. 애들한테 전화할까 하다가도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60 넘은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도 말 못하죠. 여보, 나 외로워. 평생 그런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40년간 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그 역할 뒤에 숨은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내 생에서 가장 긴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무릎을 눌러도 멈추지 않았죠.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엄마 회사랑 제 회사에 연락 좀 하고 올게요. 여기 계세요. 가지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가지마, 무서워.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영수가 복도를 걸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뺨에 무언가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40년간 저는 나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아빠였고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아파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나는 누구보다 강해야 했죠. 근데 지금 나는 누구죠? 아들도 출근했고 아내는 술실에 이 복도에 혼자 앉아있는 나는 누구죠? 60대 은퇴한 남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40년을 버텨왔는데 지금 이 순간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차가운 시멘트 계단, 형광등 불. 저는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어 펑펑. 얼마 만에 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이후로 울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내 곁에 사람들이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수술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남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빨간 불이 꺼지던 순간 오후 7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수술이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돌아왔고 우리 둘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보호자 대기실. 경광판의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수술 중에서 수술 종료로. 그 순간 뛰었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어요. 발견을 빨리 하셔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살았다고, 아내가 살았다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를 겨우 붙잡고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고개만 계속 숙여 인사했죠.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해요. 일주일. 그렇게 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10시간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으시겠죠? 그럼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대. 경과 지켜봐야 한다고. 내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병원에는 처갓집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급히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신기했어요. 저는 모습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방금까지 흔들리고 무너지고 울었던 내가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는 다시 남편이 되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장모님이 우셨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지? 싶었어요. 제가 제일 불안한데 남들을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역할이었던 거죠. 텅 빈 집. 다음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번호키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삐삐삐삐. 도어락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묵. 완벽한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문 열면 왔어? 하는 아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결혼한 지 30년. 이 집에서 혼자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신발도 못 벗었어요. 현관에 그냥 서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내만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빠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겨진 60대 은퇴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신발도 안 벗은 채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비상구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집, 그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수였어요. 아빠, 집 잘 도착하셨어요. 응, 지금 막 도착했어. 씻고 옷 갈아입고 갈게. 전화 끊고 또 울었어요. 아내가 앉아있던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쓰던 쿠션을 안았어요. 그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30분의 기적. 아내는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면회는 하루 2번, 각 30분씩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면회 시간, 그것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면회 시간이 되면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30분. 단 30분을 위해. 중환자실 문이 열리면 달려 들어갔어요.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 소리가 삑삑 울렸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손이 차가웠어요. 항상 따뜻했는데. 여보, 나야.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계속 말했어요. 30년간 매일 밤 들었던 아내의 코 고는 소리. 그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괴롭다고 투덜댔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잊힐 것 같았어요. 저는 중환자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말만 반복했어요. 30분이 지나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손을 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나. 다음에 와도 아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7일째 되던 날, 오후 3시. 아직도 날짜와 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집에서 영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아빠, 엄마 깨어나셨어요. 방금 의식 돌아오셨어요. 그 순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화기를 꽉 쥔 채 그냥 얼어붙었어요. 지금 간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초점이 흐릿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당신, 그 순간 울고 싶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안도되어서.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응. 나야. 괜찮아. 다 괜찮아. 그때도 저는 나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강해야 했고,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내에게 전하는 소식. 그날 저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에게 알리는 것. 우리 가족은 민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완전 저랑 판박이에요. 감정이 여리고 눈물도 많고. 가족들은 아내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인수에게 알리지 말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 번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목소리 떨릴 것 같았어요. 민수 우는 소리 들으면 저도 같이 울 것 같았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우리 막내 목소리 밝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 민수의 아빠다. 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야, 엄마가 일주일 전에 쓰러지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네, 일주일 전이요?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죠.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프신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둘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울고 싶었어요. 민수야, 네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미안하다. 지금 갈게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격에 기댔어요. 아빠로서 참아야 했는데 힘들었어요. 새로운 시작. 아내는 3년 만에 퇴원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일상의 많은 것들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날 현관 앞에서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문을 열었어요. 3년 전 혼자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둘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이 좋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이 좋네요. 얼마나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간병하며 지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장애인 복지, 국가 지원, 재활 치료를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하고 바빴어요. 은퇴 후 공허했던 시간이 이제는 할 일로 가득 찼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엔 시간이 안 갔는데 이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돼서 당신 인생을 망쳐 놓은 것 같아서. 예전에 저라면 괜찮아라고 하면서 속으론 힘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덕분에 얘가 나를 찾았어. 40년 만에. 그냥 고마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아내가 쓰러지기 전엔 저는 빈 껍데기였어요. 아빠와 남편이라는 역할만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나로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휠체어를 탄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내가 졸면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30년간 매일 밤 들었던 그 소리. 시끄럽다고 투덜댔던 그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주말에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와 민수, 두 아들이 함께. 엄마, 제가 해드릴게요. 아빠 쉬세요. 민수가 엄마를 돌보는 걸 보면서 개견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많이 컸구나. 아빠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아빠는 안 힘들어.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전에 느꼈던 외로움, 그건 혼자라서가 아니었어요. 나를 잃어버려서였던 거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내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없어도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 이 사연을 듣고 계실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호칭으로만 살지 마세요. 아빠도 중요해요. 남편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 명의 사람이에요. 약해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40년간 나를 잃고 살았어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상구 계단에서 울면서 그걸 배웠어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고. 왜냐면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아니까. 저는 아빠고 남편이고 그리고 나예요. 그 시절의 외로움과 두려움 지금도 가끔 찾아와요. 근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도 나의 일부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예전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달라요. 매 순간이 선물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나도 있어야 해요. 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우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나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오늘도 누군가는 비상구 계단에 앉아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눈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이 소중하기를 바랍니다.